1939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유럽의 예술가들은 대서양을 건너 뉴욕항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상업도시 뉴욕엔 유럽의 예술이 정착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예술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0년 뒤 이제는 아메리카의 파리로 불리는 뉴욕 중심가의 휘트니 미술관. 미국 4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이곳에선 60년대 팝스타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미국 전역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일까? Can I ask you why you came here with me today? I came to see Andy Warhol. Well, I like all his pop art stuff. Like I like what he like the whole Campbell soup thing is very cool. I mean, everybody knows the cans, the soup cans, and everybody knows the Marilyn Monroes, but there's a lot of other work. I came to see the film Chelsea Girls that Andy Warhol did. I've been a big fan. He was just really like a historian. He was recording all the icons of American art history or American music, and he turned them into art. 역사가에 비견되는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 그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전시관으로 들어갔다. 첫눈에는 그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포스터 같은 작품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최소 수십억 원에 팔려나가는 20세기 미국 미술 최고의 걸작들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중 스타의 얼굴과 이런 흔해 빠진 상품의 상자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미술관 안에 있는 작은 가게. 실내 장식이 그리 요란하지 않은 이곳에 단 하나 있는 장식물. 그것 역시 앤디 워홀의 작품을 소재로 만든 것이었다. 앤디 워홀의 작품은 전시관의 조명 아래 박제된 다른 미술품들과는 달랐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살아있었다. 오늘날 20세기 미국인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예술가로 손꼽히는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 그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 한 것일까? Makes no difference who you are. Anything your heart desires will come to you. If your heart is in your dream, no request is too extreme. 지난 11월 25일 뉴욕의 중심가인 타임스퀘어 거리는 화려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로 뒤덮였다. 매년 추수감사절 축제와 함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시작하는 뉴욕 사람들. 이제 그들은 세기의 마지막 축제를 지켜보며 다가오는 세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인 뉴욕에서 추수감사절 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300년 전 이주민들이 겨우 24달러를 주고 사들인 뉴욕 땅은 20세기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존재로 성장했다.
뉴욕은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화려한 백화점의 쇼윈도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산업은 다시 핵분열하기 시작했다.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면서 거리엔 언제나 새로운 상품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브랜드를 찾기 시작했다. 물건을 소유하는 기쁨에 탐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1962년에 접어들었을 무렵 꼭 37년 전에 이곳에 쇼윈도 설치 담당자로 일했던 청년이 있었다. 화가의 꿈을 안고 뉴욕으로 온 체코 이민 출신의 그 청년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소재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초기의 구두 디자인은 그의 드로잉 기교를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그가 바로 앤디 워홀이었다. 뉴욕의 지하철. 이곳은 늘 바삐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그들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거리 공연이 열린다. 거리에서 보면 뉴욕은 결코 유럽계 백인들의 도시가 아니다. 수많은 인종과 이방인들의 도시인 것이다. 같은 전철역 안. 한쪽에서는 흑인들의 아카펠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워홀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뉴욕은 꿈과 기회의 도시였다. It's the hardest one and the easiest one to meet people who can advance your career because there's so many of them. It's easy to come and contact people, but it's hard because all these people, a lot of people are jaded. You know, they know everybody. Everybody's around here, so you got to really prove yourself. So it's very hard and it's very easy. That's why. 뉴욕의 화려한 야경은 이방인들을 설레게 한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광고 전광판은 하룻밤에도 엄청난 양의 상품을 쏟아낸다. 광고는 강력한 이미지로 상품을 부각시켰고 그것은 소비주의를 불러왔다. 뉴욕의 한 슈퍼마켓. 슈퍼마켓의 진열대를 돌면서 한가롭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는 소비주의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강력한 광고 덕택에 코카콜라는 미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음료수가 됐고 아침이면 다양한 맛의 캠벨 수프를 돌아가며 먹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됐다. When did you start to eat Campbell soup? Oh, when I was a little boy, about 50 years ago, maybe 60 years ago. Chicken noodle they come out with, and it was terrific. 이런 시대적 추세 속에 앤디가 첫 작품을 만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캠벨 수프 깡통을 소재로 한 것으로 같은 듯 다른 수십 개의 수프 깡통을 거의 실물처럼 그려낸 광고 같은 분위기의 것이었다. 작품 코카콜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워홀은 대중들에게 흔히 노출된 그러나 너무 흔해서 미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소재로 선택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뉴욕 화랑가에 진출하려는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 소호. 거리에 자유롭게 그려진 거리 낙서. 워홀의 작품을 패러디한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워홀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사정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이곳 화랑에 전시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작품을 받아주지 않았다. 앤디 워홀은 그렇게 거의 2년 동안이나 화랑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그런 암울했던 때 워홀은 우연히 자신의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바로 소호의 미술상이었던 이반 카비였다. 그는 단번에 앤디 워홀의 그림을 알아보았다. The prevailing activity of the art world at that time was all very expressive abstract painting where you showed your feelings, strong emotions, but no images. So to do images like this that were very detached, very cool, very objective was a big shock to come across. And people rejected and say, look, he shows no feelings. He shows no sentiments. There's no poetry in this work. 당시 미국 화단의 주류였던 추상 표현주의 작품. 이에 비해 워홀의 작품은 일상적인 소재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팝 아트라 부르기 시작했다. 워홀은 소호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을 팩토리, 즉 공장이라 불렀다. 이곳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캠벨 스프 캔과 코카콜라에 이어서 세 번째 작품은 당시 인기 있는 가정용 세탁 비누의 하나였던 브릴로 상자였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미술계의 혹평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그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으로 그의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켰다. Andy, do you feel that the public has insulted your art? No. Why not? Well, I hadn't thought about it. It doesn't bother you at all then? No. Well, do you think that they've shown a lack of appreciation for what pop art means? No. Andy, do you think that pop art has sort of reached the point where it's becoming repetitious now? Yes. Do you think it should break away from being pop art? No. And the appreciation of simple things, and his love for the commonplace, These are the kind of things that would be being seen in art for the first time, right? And he was the liberator in that sense, When someone asked him in the 60s, what's your work about? It looks just like advertising. It looks just like wallpaper. He said, my art, and me, in fact, me, the artist, am a mirror. And if you want to understand what my art's about, or what I'm about, look at my art like you're looking in a mirror. Hello, Mary Lou. Goodbye, heart, sweet Mary. 특히 워홀은 잉크로 그림을 인쇄하는 실크 스크린 기법을 사용했다. 그의 이러한 기계적인 작업은
무수한 반복과 복제를 가능하게 했다. Passed me by one sunny day, flashed those big brown eyes my way, and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제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독특한 반복 기법을 통해 워홀은 특별히 다를 것도 없는 상품 광고의 허상을 표현하려 했다. 60년대 미국은 소비 문화에 빠져 점점 정신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워홀은 바로 그런 현실을 슬픈 눈으로 베껴내기 시작했고 탁월한 팝 아티스트로 뉴욕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앤디 워홀이 자란 곳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공업도시 피츠버그. 어렸을 때부터 신경쇠약을 앓을 만큼 예민했던 그는 그림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56년 피츠버그의 이름난 예술대학의 하나인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입학한다. 워홀은 이곳에서 정통 회화를 전공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학에선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정통 회화는 물론 광고와 매스컴 팝 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거기엔 앤디 워홀의 영향이 컸다. I respect him above just a categorization of an artist or as a cult figure. I respect him as a true visionary in that he was somebody to be able to look at something in a brand new way. And I think it just happened to be art, but with that kind of mind, like it could have been anything, you know? So I think the fact that we were able to have somebody who was so revolutionary and so like able to see beyond the confines of where he was in history, that's what makes me happy to have him as part of my alumni. You know, they talk about it a lot and they show us slides of his work when he was a student here. But, I mean, yeah, it's just a pride thing for the school having such, you know, famous alumni come out of the art program. 앤디 워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엘비스나 선글라스를 쓴 워홀의 흉내를 내기도 하는 학생들. 그들에게 워홀은 지금도 살아있는 신화다. 워홀은 원래 이곳에서 정통 미술인 회화를 비롯 미술 전반에 대한 모든 과정을 공부했다. 지금도 이곳에는 그가 사용하던 화실이 남아있다. 특히 실험 정신이 강했던 그는 실크 스크린 등 그때까지는 아예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기법에 관심이 많았다. 그렇게 자신만의 표현 세계를 차곡차곡 쌓아간 워홀은 마침내 졸업과 함께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 돈 $200를 들고 친구와 함께 뉴욕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 워홀이 뉴욕으로 온 것은 1962년. 광고 속에 등장하는 상품을 주제로 캠벨 숲, 코카콜라, 브릴로 상자 같은 작품을 만드는 한편 워홀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중 스타였다. 지난 11월 28일 뉴욕 NBC 방송사 앞 아침 생방송 현장.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무언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NBC의 투데이 쇼였다.
이 방송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뉴욕 외곽에서부터 새벽 일찍 출발해서 모여드는 것이다. NBC 투데이 쇼는 매일 아침 진행자가 스튜디오와 야외 현장을 오가며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행자가 직접 시청자들과 만나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유명 스타만큼이나 아침 방송 진행자의 인기도 대단하다. 이 프로그램의 기상캐스터까지 여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스타 만들기는 늘 매스컴을 타고 이루어졌다. 왕년의 스타 시카고의 공연. 한 시대의 스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 시대의 기억 속에 남는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아들인 엔리케 역시 최근 10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이돌 스타다. 앤디 워홀이 뉴욕에 처음 왔던 62년에도 그랬다. 당시 TV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락앤롤은 미국은 물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엘비스는 미국의 60년대를 락앤롤의 시대로 만들었다. 워홀은 엘비스를 그의 작품에 기록했다. 그 즈음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monroe가 세상을 떠난다. 마릴린은 당시 미국인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신비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60년대 미국을 비탄에 빠뜨렸다. 이 작품은 그녀가 죽은 직후 스타의 허상에 빠져있는 미국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같은 듯 다른 다양한 표정과 색채를 통해 그녀 역시 파란 만은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웠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앤디의 스타 시리즈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말론 브란도 등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60년대 대중 스타들의 이미지는 앤디 워홀에 의해 새롭게 기록됐다. Some of these people he's a visionary, first of all. He saw the future, much more clearly than most of us. So by experimenting and by stripping away all the things that he was taught and going to a new form, or taking it, not really stripping away, but taking what he was taught and making it change and go forward. He changed art. He made art move forward. 스타 시리즈의 대중적인 성공과 함께 워홀 자신도 하루아침에 스타로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수줍은 표정의 이 팝 아티스트는 다른 예술가들처럼 예술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떠들지 않았다. 그는 예술을 별로 내세우지도 현란하게 자기 작품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침묵 혹은 말의 반복으로 응수했다.
And then you made. And then I made things like. 그는 스스로 한 번도 자기 철학을 말한 적조차 없었다. 그것은 언제나 그의 오랜 친구 이반 카베목 씨였다. We used to go out to lecture together. They would invite him for a lecture. He would ask me to go with him. And they would ask the questions of him, and he would look at me, and I would answer the questions, right? So as I would explain what I thought was the philosophy, because he would never express the philosophy. 워홀은 집요하게 스타들을 물고 늘어졌다. 스타 시리즈에 이어 그는 인터뷰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엘비스에서부터 낸시 레이건까지 당대 스타들의 이면을 대중들에게 알렸다. 80년대에는 앤디와 함께 15분이라는 TV 톡쇼를 제작했다. Always seeking greater celebrity, in the 80s Warhol began experimenting with one of his greatest loves, television. 15분이면 누구든 유명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이제 언론계의 잠언이 됐다. This morning there was on a popular talk show in America, a morning talk show, the Today Show, someone talking about who would have 15 minutes of fame for the last years of the 20th century. And that was Warhol's statement. He said, in the future, everybody will be world famous for 15 minutes. And that phrase is used all over the world. 앤디 워홀의 스타 시리즈는 매스컴에 의해 조작된 스타의 허상과 그 시대 스타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동경심을 깨뜨렸다. 피츠버그에 있는 워홀 미술관. 이곳에서 앤디 워홀이 남긴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었다. 30년 전 $100에 팔리던 그의 작품들은 이제 수백만 달러를 넘는 미국 최고가 작품이 됐고 그의 작품 속의 스타들은 실제 스타들 못지않은 명성을 누리고 있다. 이 입체 작품은 단순히 예술의 감상자였던 사람들을 직접 예술의 공간 속으로 끌어들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는 도시 문명의 화려한 얼굴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자살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60년대 실제로 있었던 사건 현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그 밖에도 자동차 사고, 인종 폭동, 사회 갈등을 차례로 화폭에 담았다. 작품 전기의자는 실제로 전기의자의 사회적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63년 11월 케네디의 죽음은 파란 제키 9이라는 작품으로 남겨졌다. 이렇듯 앤디는 시대적 격동 한가운데 서 있었고 마치 한 시대의 거울처럼 그 시대의 밝고 어두운 얼굴 모두를 기록했던 것이다. 오후의 뉴욕 센트럴 파크. 뉴욕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같은 뉴욕의 하늘 밑. 그러나 이곳은 저 길 건너 숨가쁘게 돌아가는 마철로의 숲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움이 있었다.
뉴욕은 늘 돈과 스타와 예술의 도시였다.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그 화려한 명성에 가리워져 있었다. 앤디 워홀은 그들의 삶을 영화로 기록했다. 그는 평범한 뉴욕 사람들의 삶에 카메라를 들이댄 최초의 예술가였다. 스크린 테스트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적인 영화다. 앤디 워홀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편집이나 인위적인 연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시간이 흐르는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제작했다. 워홀의 영화는 주로 그의 팩토리에서 제작됐고 그 지하에서 상영됐다. 이런 이유로 그의 작품은 언더그라운드 영화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Oh yeah, it's just You true. watch it and it watches you. 그가 최초로 제작한 영화 잠. 사람이 잠자는 행동을 거의 여과 없이 기록한 이 작품을 비평가들은 산만하지도 않고 매우 간결하게 처리된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워홀의 영화는 평범한 일상을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이곳에는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건물 꼭대기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뉴욕의 전경은 장관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사람들은 맨하탄의 전경을 기억할 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곧 잊어버리고 만다. 앤디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영화로 제작했다.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 빌딩의 밤과 낮을 거의 리얼타임으로 제작한 8시간짜리 작품이다. Why is it you're making these films? Well, it's just easier to do. It's easier to do than painting. Well, because you just the camera has a motor and you just turn it on and you just walk away. It just takes all by itself. And so you become much more aware of what you're looking at. And I think Warhol aesthetically was saying that, which is to open your eyes, and the things which are commonplace are actually have more depth and more interest and more meaning than we're willing to give those objects. 워홀은 그렇게 감각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삭막한 도시 속의 인간들에게 잃어버린 자아를 되돌아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이다. 뉴욕 중심가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에서 가장 큰 미술관으로 연말을 맞아 이집트 문화 특별전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미국을 비롯 유럽의 대표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선 폴 고갱, 반 고흐의 명작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폴 고갱의 작품과 나란히 걸린 실크 스크린 작품이 있었다. 바로 워홀의 제키 제클린. 오늘날 워홀의 작품은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과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도 가장 비싸게 팔려나가고 있다. 소호거리에 가보면 앤디 워홀이 미술계에 남긴 엄청난 부가가치를 실감할 수 있다. 소호거리에 있는 한 팝 아트 전문 갤러리. 이곳에는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팝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앤디 워홀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다. 그런데 이런 팝 아트 갤러리에서는 아직까지도 워홀 작품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복사판이지만 장당 가격은 대개 $400에서 $1000. 이 거리에서는 배우 마릴린보다 워홀의 마릴린이 더 유명할 정도다. 이렇게 워홀은 뉴욕의 미술계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가 30년 동안 만든 작품의 가치는 적어도 몇 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앤디 워홀은 87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미술계에 남긴 엄청난 부를 말해주듯 그의 묘비석에는 주화가 장식돼 있다. 가난한 체코 이민의 후예였던 앤디 워홀. 어머니는 세상을 늘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했고 그에게 희망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늘 혼자였지만 그가 세상에 남긴 흔적은 컸다. 그는 뉴욕에서 활동했던 30년 동안 팝 아트를 탄생시켰고 그것을 20세기 현대 예술사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그 팝 아트의 영역을 문화 전반으로 확산시켰다. 앤디 워홀이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뉴욕의 성 패트릭 성당. 이 성당마저도 이제는 앤디 워홀의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의 화려한 모습보다는 소박하고 인간적이었던 면을 더 기억하고 있다. 예술에 철저했던 것만큼 자신의 삶에도 충실했던 것이다. He lived for a long time with his mother here in New York. He was a man who, late in his life, would work at local churches and feeding homeless people. 앤디 워홀의 죽음은 뉴욕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의 장례식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 패트릭 성당에서 엄숙하게 치러졌다. 뉴욕은 그렇게 앤디 워홀을 보냈다. The just are in the hand of God, and no torment shall touch them. 물질 문명의 시대에 개인의 가치와 평범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준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 그의 예술 정신은 20세기 도시 문명의 위대한 기록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다. He didn't throw anything away, so he's kind of this human document. He was his own artwork. He lived and breathed art himself and created. So
he was watching, he was curious about American society. He was the quintessential American, came from a poor family, becomes a world famous artist. It's a classic American story. He had amazing talent, and he was driven, and there's very few people, he was born to do something, and he came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place and changed our lives. Everybody always, when they go to see an open casket, they always say, "Did you see that makeup? I mean, isn't it wonderful? God, I mean, didn't they do the right things?" Or they always talk about it. I think they talk. They either talk about the flowers, or mostly they really talk about the makeup. And a few days to look you over. I waited in line for Judy Garland. Oh, let's not talk about that.